기후 변화로 게릴라성 기습 호우가 늘어나면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불, 옷, 양발, 건어물 무조건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한두 가지에게 잡을 수가 있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집중호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첨단 정밀 예측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이 정보를 일반 재난 관리자라든가 또 시민들이 공유를 하게 되면 향후에 홍수 관리나 그 피해 예감하는데 아주 좋은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는 곳과 홍수가 나지 않는 곳, 침수가 되는 곳과 침수되지 않는 곳을 우리가 도심 지하 저류 시설을 늘리기 위한 터널 작업도 한창입니다. 홍수 피해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비바람을 뚫고 날아다니는 특수 드론에 물에 들어가 수질, 수량을 측정하는 드론까지 수재의 관리를 위한 최첨단 미래 기술을 만나봅니다. 지난 2010년 양천구 강서구 일대 시간당 최대 99mm, 일일 최대 302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체감마치 6천여 가구가 침수되고 거리가 모두 물에 잠기는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대가 낮아 장마 때마다 긴장하곤 하지만 그때처럼 홍수 피해가 심각했던 적은 없습니다. 기습호우가 늘면서 대처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물에 잠기는 일들이 늘고 있는데요. 정육점을 운영하는 박선종 씨. 아직도 그날의 충격과 공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이 정도 됐죠.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이쪽 집에 윗집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를 안으로 들여놓고 냉장고 합선되니까 전기 합선되니까 들어서 저 위에 올려놓고 난리가 났었어요. 화곡 1동, 그다음에 7월 5동 그 밑에 산 지역에서 물을 흡수해갖고 이걸로 이제 저지수를 해서 이게 안양천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넘어와갖고 냉장고 밑에 물이 아주 구멍이랑 구멍 전부 다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다 흡수를 못하니까 하수도 이런 데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 밑에까지 나와서 야채 이렇게 났잖아요. 야채들 이런 이불, 옷, 양발, 건어물 무조건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한두 가지에게 잡을 수가 있지. 다 쓸어 내려가 버리니까. 간신히 복구했지만 올여름 다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는 시설을 저류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화곡동, 신월동, 목동 일대에서는 국내 최초 터널형 저류시설을 지하 40m 깊이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직경은 7.5m로 자그마치 18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시간당 100mm의 폭우에도 도로나 건물에 침수 없이 견딜 수 있는 규모입니다. 화곡동에서 신정동, 신월동을 거쳐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안양천으로 빗물을 방류하는 초대형 저류 및 배수 시설입니다. 시간당 강우량 100mm하고 30년 빈도에 대비한 방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저류하는 용량은 시간당 강우량 100mm일 때 약 87%를 여기에 저류를 하고요. 13%는 유수지로 유출이 돼서 배수를 하는 그러한 저류 및 배수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30% 정도, 터널 전체 길이 4.7km 중 1.5km 정도 굴진한 상태인데요. 지하수가 유입되는 부분에 방수 작업을 하면서 하루 4m씩
6군데에서 동시에 굴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 터널이 완공되면 강서구 양천구 일대 침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도시의 바닥 구조 중 70%는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는 불투성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도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투수성 소재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수광고라든가 하천의 기능은, 그다음에 그 용량은 이미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량을 감당할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내리는 빗물과 우수를 그린 인프라 및 재영향 개발 기술로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그 홍수 저감 효과, 그다음에 도시 지역의 작은 침수 저감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도시의 표면은 대부분 불투성 소재로 되어 있어 비가 내리면 바로 하수도로 들어가고 용량을 초과할 경우 침수됩니다. 그런데 투수성 소재를 사용하면 빗물을 흡수해 땅 아래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쪽은 그 불투수 일반 콘크리트 도로 상황이고요. 지금과 같이 지표수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왼쪽은 투수성 콘크리트가 지금 투수되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물 그냥 빠지는 빠지는 거죠. 예. 결국은 지금 보시다시피 홍수가 나는 곳과 홍수가 나지 않는 곳, 침수가 되는 곳과 침수되지 않는 곳을 우리가 좀 그 도로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콘크리트는 물을 흡수할 수 없는 반면 투수성 소재는 중간에 특수 자갈이 들어가 있어 물을 잘 흡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개발하는 걸 저영향 개발, 약자로 LID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LID 기술을 복합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실증 단지를 구축했습니다. 이곳에는 건축형, 도로형, 옥상 정원형 등 다양한 실증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독특한 형태의 빗물 체인을 통해 물방울들이 만들어지고 이 물방울의 공기로 빗물을 1차적으로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단을 통해서 2차 침투된 물이 정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집수정으로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도로에 또 내린 빗물들은 도로 지하의 유공관을 통해서 다시 집수정으로 모이게 되고, 지금 보이시는 것이 도로 집수정을 통해서 여과된 물이 나오고 있는,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모인 물들은 실질적으로 한 번 정도 여과를 통해 가지고 지하에 있는 우수저류 시설, 약 50톤가량 되는 우수저류 시설로 모여서 우리가 조경용수라든가 도로용수라든가 아니면은 센터 내 청소용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순환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LID 기술이 도시 전체에 적용될 경우 도시 표면에서 밖으로 내뿜는 빗물의 양이 70에서 80%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대학 캠퍼스. 실제 투수성 소재로 바닥을 시공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투수성 소재는 중간중간 물을 흡수하는 공국을 지니고 있어 무거운 차량이 지나갈 경우 바닥 처짐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강 그리드 시공이 필요한데요. 이 보강 그리드를 중간에 넣음으로써 힘을 분산시켜 바닥이 눌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군데 위치에 봉타입에 내지는 정사면체의 기둥이 존재하고요. 네 변의 리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부에 쇠석골재를 여기다 부었을 때 이 부분에 하중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점성토 같은 뻘층에 발을 눌렀을 때 옆으로 팽창하는 힘이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이 보강 그리드 구조는 이 봉과 네 개의 리브가 이 옆으로 팽창하는 그 과정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부의 상부에서 포장 하중이 교통 하중이 가해졌을 때 횡방향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요 리버와 요 네 개의 봉이 잡아주게 되는 원리죠. 보강 그리드를 설치한 쪽과 설치하지 않은 쪽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무거운 차량이 오갔을 때 바퀴 패임 현상이 있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보강 그리드를 하지 않은 쪽은 바퀴 패임 현상이 나타난 반면 설치한 쪽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투수성 소재로 하천 옆에 시민들 산책로를 조성한 곳도 있었습니다. 마침 비가 오고 있었는데요. 투수는 여전히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2014년도에도 범람을 두어 차례 했었습니다. 고수부지 전체를 흙탕물로 덮었었고요. 그 부분이 씻겨 나가고 난 뒤에도 여전히 투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크랙이 거의 없습니다. 크랙이 거의 없고 투수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약간 소프트하다는 느낌을 주는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산책을 하다가 문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범람됩니다. 저번에 작년 겨울 때 허리까지 그 허리까지 올라오고 이랬거든요. 그나게 많이 올 때. 요건 안 보이예. 저 아래는 보이는데 저 아래. 비가 오고 있는데도 빗물이 모두 투수되어 표면에 고여있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하천이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경남 김해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하천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김해 대청천. 해마다 물난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는데 지난해 새로운 공법을 적용한 뒤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 물난리도 많이 났고요. 또 뭐 공사를 갖다가 한 3번 정도 공사를 시공을 했는데 또 부실 공사에서요. 막 떠내려가고 또 다시 하고 막 이래 하다 보니 저번에 이 공사는 잘 됐다고 봅니다. 과거 대청천에는 대한민국 하천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콘크리트 보호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대신 식물성 폴리우레탄으로 보호를 만들고 나자 다양한 식물들이 무성하게 피어나고 물고기와 새들이 돌아오는 하천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 구조물이 보이시지만 구조물 상단을 넘어와서 물이 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평탄한 부분은 이제 바닥보호공이라고 하는데 이 바닥보호공까지는 안전해요. 근데 이 밑에 끝단부, 지금 돌이 박혀 있는 이 부분이 물이 넘쳐가면서 물이 그냥 넘쳐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반대적으로 밑을 쇄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쇄골하게 되면 이 구조체 밑에 하부에 이제 그 구멍이 뻥 뚫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이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콘크리트 보는 떨어지는 물이 일으키는 소용돌이로 보호 아래가 훼손돼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폴리우레탄으로 바닥 보호공을 만들자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식물성 폴리우레탄은 접착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이제 붙여놓게 되면은요, 이 사이에 홍수 시에는 이 입자들 사이에 와서 토사가 퇴적이 되게 됩니다.
토사가 퇴적이 되고 결국은 이 위에서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와 뿐만 아니라 이 다공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갈 때 여기를 통과하는 물은 유속을 저감시키게 됩니다. 즉 유수 에너지를 저감시키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된 그 상황을 보시면 저런 상태, 이 틈 사이에서 식물이 자라서 저렇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물이 이곳을 지나갈 때는 결국은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폭기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폭기 현상을 일으켜서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에는 약 3만 4천여 개의 보가 있습니다. 홍수가 날 때마다 보가 유실되고 떠내려가 2차 피해를 일으키곤 하는데요. 식물성 폴리우레탄 공법이 적용되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자연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경남 창원에 또 다른 식물성 폴리우레탄 공법으로 홍수를 극복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하천 옆 비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시공하는 것을 호안이라고 하는데요. 2014년 광여천 약 40m 구간에 식물성 폴리우레탄으로 호안을 시공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시공한 호안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식물들이 자라나 있었고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 같은 경우는 밑에 비탈 멈춤공을 일체화시켜서 만든 형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일반 콘크리트 블럭이라든지 이런 호안 적용하는 기술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공사 기간이 짧고요. 또한 상당히 한 3분의 1 정도, 30% 정도로 경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만든 이러한 기술들은 홍수에도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 광여천에 150년 빈도의 큰 홍수가 왔습니다. 그때에도 다른 호안 공법들은 훼손되거나 떠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굉장히 튼튼하게 지탱을 하고 있고 식물들도 자라서 굉장히 생태적으로 양호한 그런 하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리 아래까지 물이 차는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150년 빈도의 큰 홍수에 마을 전체가 물난리를 겪었는데요. 식물성 폴리우레탄으로 시공한 호안은 극심한 물난리 속에서도 전혀 유실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다른 구간들은 호안이 다 무너지고 떠내려가서 다시 시공해야 했는데요. 아직도 여기저기 호안의 돌들이 유실된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지금 해나고방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수해가 났을 때 진짜 여기 딱 가운데 그 있지 호수인데 위에 저기가 딱 안 했거든요. 저기 안 했는데 저 밭 가운데 저까지 확 이렇게 파이가 지금 딱 내려갔어요. 저기. 처음에 왜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진짜 몰랐다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거 밭에 이거 와 이러는 거 싶어가 처음에는 그래 사장님 보고 이제 우리가 반대를 했지 하지 말라고. 그래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해나고 보면 진짜 너무 좋아요 저게. 단단하고요. 예. 떠내려갈 그것도 없고 지금 안 그랬으면 저거 밭 저거 안에까지 다 떠내려갔어 작년에. 홍수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기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선행돼야 합니다. 올 7월부터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최첨단 레이더가 도입됩니다. 실시간 기상 정보를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게릴라성 집중호우를 예측하는 데 가장 적절한 레이더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는 그 서울 지역에 내린 게릴라성 호우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렇게 빨갛게 내리는 부분이 게릴라성 호우로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시간으로 게릴라성 호우를 관측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양이 내리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X밴드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 초정밀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가 2분 30초 또는 10분 간격으로 측정하던 걸 1분 간격으로 측정할 수 있고, 가로 세로 125m 공간 단위로 측정하던 걸 60m 단위로 측정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2014년 6월 국내 레이더 관측 역사상 최초로 일산 지역의 용오름 현상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용오름 현상은 지표면의 바람과 높은 상공의 바람 방향이 달라 생기는 소용돌이로 비닐하우스가 찢기고 날아가는 등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기가 이제 홍익대 지점인데요. 홍익대 역이 그 홍대역 전철역이 그 침수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홍대 지역에 정체되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가 어느 지역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 비가 내릴 때 이 비가 내리는 지역이 배수가 뭐 불량하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저지대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그 경보를 내린다든가 그 상황을 미리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 게릴라성 호우로 홍대 전철역이 침수됐습니다. 역내 일부 지역이 폐쇄되는 등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새로운 레이더가 도입되면 최근 발생했던 광화문 일대와 강남역, 선릉역 등 도심 지역의 침수 사태를 1시간 전에 미리 예측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드론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송수시, 영상 송수시이지? 지금 이게 영상 송출보고요. 육지하고 물하고 구분하는 데 가장 적합하고요. 물은 파장을 흡수해서 좀 검은색으로 나오고 육지는 약간 하얀색으로 나와서 경계면을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일반 드론은 비가 오면 사용을 못합니다. 방수가 되지 않아 고장이 나기 때문인데요. 홍수 피해를 촬영하는 이 특수 드론은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내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려보았는데요. 물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건 물론이고 물의 깊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흑백 화면으로 주변 지역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수계에서의 침수 면적 같은 걸 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자료가 이제 중앙 통제실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이제 피해 면적도 산정하고 대피가 필요하면 뭐 대피 명령도 내릴 수가 있고요. 향후에 좀 더 나은 차원의 수재 관리 쪽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하천의 수질과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와 센서가 부착된 특수 드론입니다. 이쪽 부분이 유속을 재는 센서고요. 이쪽 부분이 이제 제가 탁도를 잴 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오나 클로로필, 이쪽에 이제 온습도 센서. 그래서 향후에 이제 개발 목적이 얘가 이제 수중의 수심별 측정까지 될 수 있게 지금 이제 현재 개발되고 있어서 아마 내년쯤에는 바닥에 있는 수질뿐만 아니라 그 수심별 이제 그 수질 모니터링까지 될 수 있게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드론의 수질과 수량을 측정하고 싶은 지역에 GPS를 입력하면 정확히 그 위치를 찾아갑니다. 최대 13개 지역까지 GPS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도착하면 물속에 센서를 담고 수온, 수질, 탁도 등 수질 관련 7가지 항목을 측정하고 초음파를 쏴서 물의 속도를 잰 뒤 단위 면적을 곱해 수량을 측정합니다. 드론은 새틀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레이더하고 같이 묶여서 쉽게 우리가 그 미리 기상을 예측을 하고 그 기상 예측된 기상을 물 관리에 적응함으로써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홍수가 올 경우에도 미리 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줌으로써 좀 더 댐 운영을 제대로 해서 홍수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역할도 충분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론과 레이더, 위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통합해 실제 지역 위에 현실감 있게 3D 입체 영상으로 보여주는 증강현실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당시 침수 피해가 났던 사진들을 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요. 광화문에서 발생했던 침수 사상을 저희가 모델링을 통해서 시각화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내거나 노란색으로 나타난 지역은 침수 심이 좀 얕은 지역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빨간색을 나타내거나 보라색, 이런 나타내는 지역은 침수 심이 깊고 또 침수가 심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원하는 기상 정보를 가져와 높낮이, 방향을 바꿔가며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원 정보 내지는 3차원 정보를 가지고 시각화를 시키는 시스템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어떤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기술이고, 특히 사물 인터넷 등과 연계한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확대 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증강현실 시스템은 폭우가 쏟아져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났을 때 댐의 수문을 열지 닫을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보다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K-워터 물관리센터에서는 전국 16개 다목적 댐의 수문을 원격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된 이러한 댐과 다기능보 등을 CCTV 그리고 실시간 자료 취득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자료가 전국에 산재된 16개 다목적 댐의 실시간 수문 자료 현황을 이곳에서 물관리센터 운영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물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 1분 간격으로 현장으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현재 댐의 강우, 수위, 유량 등의 수문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통합 물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마트 워터 시티 시스템을 활용하면 물이 댐에서 정수장을 거쳐 아파트 수조, 수도꼭지를 통해 우리에게 올 때까지 단계별로 수질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문 3단지 아파트 탁도는 0.048이고요. 폐하가 7.18, 잔류염소가 0.27. 이거는 지금 현재 제어실에서 아파트에서 측정된 값이 제어실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값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두일초등학교, 문발초등학교, 금촌초등학교, 금화초등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잔류염소가 각각 측정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수원에 실시간 수질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 과정은 ICT 기반으로 중앙조정실로 통보가 되고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그 수돗물이 음용할 수 있는 수질 기준이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실시간 수질 계측기를 통해서 모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청미천에 가면 2012년에 고향의 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옛 물길이 복원된 현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옛 물길 복원 전과 후 생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점검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없네. 채워줘야지. 예전에 비해 물고기도 늘고 찾아오는 새들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디 거기? 아따 두 마리. 가끔씩 나오는 것 같아요.
누치라고요. 좀 큰. 이렇게 큰 대규모의 구화도가 복원이 되면서 좀 더 다양하고 넓은 그런 그 산란처의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더 이 어류의 증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재해를 줄이기 위한 옛 물길 복원 사업은 아니었지만 물길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고 제방의 위치가 바뀌면서 주변 침수 지역이 물에 더 이상 잠기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의 하수 시설로 도시에서 기습보호를 감당할 수 없듯 어쩌면 지금 우리 하천도 건강한 생태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수재해를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역 토박이인 장용석 씨. 청미천이 달라지면서 옛 모습이 되살아나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도 고기는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많았던 그때 빼고는 지금도 많이 생긴 거지. 그 전에 뭐 오염되기 전에 그때는 원래 고기가 맑았고 뭐 모래모지 같은 거는 갈퀴로 이렇게 긁으면 나오면은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정도로 해서 많이 잡아서 먹었죠. 이번에 하천으로 복원된 지역은 과거 수박밭이었는데요. 다시 물길로 복원되면서 철새가 떼를 지어오는 등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농경지였기 때문에 여기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매우 제한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새롭게 물길과 홍수도로 복원이 되면서 이곳에 살 수 있는 생물종이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주목할 생물들이 새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물길이 복원되면서 외가리, 중대백로, 이런 천둥오리 같은 수조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수조류들은 대체로 먹이사슬 해서 최상위 소비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최상위 소비자가 많이 보인다는 것은 그 먹이사슬 아래쪽에 있는 어류라든지 수소곤충이라든지 식물들도 충분하게 이곳에 정착을 하고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수조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곳의 생태계가 앞으로 건강한 먹이사슬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홍수시나 그리고 또는 어떤 게릴라성 돌발 기후변화 시에도 그만큼 저류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지금 현재 청미천 구화도 복원이 생태계 조성 위주의 하천 사업이기 때문에 저류지 효과가 크진 않겠지만 그 외 목적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천변저류지라든지 다양한 저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하천 조성 사업으로 유도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갈수시라든지 가뭄시에도 이 확보된 하천 공간 내에 지하 수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습호우의 위험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첨단 기술로 건강한 물의 순환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재해 예방 대책이 되어줄 것입니다.